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2013년 8월 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모차르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1993년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하는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기만 해도 뇌의 활동이 촉진돼서 지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 효과를 찬성하는 쪽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순수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과 비교할 때 뇌에서 창조력과 관련된 부위를 더욱 강력하게 자극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말일까? 정말이라면은 저희 앞으로 모차르트 음악만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자녀 교육을 꾀하시는 분들은 뭐 전부 모차르트 음악으로 배경음악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 실험을 해봤더니 모차르트 효과는 단순한 정서적 각성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크게 지지를 받는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머리에 좋다고 하니 이 음악 듣는다고 손해 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침에 똑똑해지시라고 속설에 기대서 모차르트 음악 한 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B 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207번 프레스토입니다. 다비드 오히스트라흐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1973년 8월 8일) 도쿄 그랜드 팔레스 호텔 복도. 김대중은 일단의 교환들에게 납치됩니다. 귀환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 교환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대개 오사카 지방으로 예상되는데 약 6시간 동안 강제로 배에 태웁니다. 교환들은 뱃속에서 김대중의 팔과 다리에 각각 50kg 정도의 물체를 매단 뒤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배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상공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납치 사건을 감지한 미국이 김대중의 구명을 위해 보낸 비행기였습니다. 12일 부산에 도착한 김대중은 13일 밤 동교동 집으로 돌아옵니다. 최종 지시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안병국 진실과 화해위원장. 이유라 부장이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고 역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김기환 공사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박 대통령의 결재를 확인한 다음에 공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의 녹음 구성으로 살펴본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모였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사건을 KT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서 추진했고 중앙정보부 차장보 이철이와 주일공사 김기환이 직접 실행을 지휘했고요. 심지어 일본 자위대 소속 장교까지 일부 개입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정보기관과 외교기관이 야당 정치인을 납치 또는 살해하려는 추악한 범죄에 동원된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당시 박정희는 김대중에게 적개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감정을 동원하고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면서도 겨우 94만 표 차이로 김대중에게 아주 어렵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유세 때 맹세코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해 놓고는 1972년에 유신 쿠데타를 단행해서 영구 집권의 길로 갔던 박정희 아닙니까? 당시 일본에 있었던 김대중은 즉각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이 화가 났던 거지요. 자, 그래도 살해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앙정보부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고 납치가 이루어지고 1시간 만에 미국 정보부 한국지부장이던 도널드 그레그가 이후락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대로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1973년에 8월에 김대중이 죽지 않음으로써 유신 체제는 스스로의 죽음의 실마리를 얻었고 김대중은 2000년대까지 이어질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근거를 얻게 됐다고 함규진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오늘 8월 8일은 바로 세상을 떠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된 그런 날입니다. 수아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파초. 예, 참 정보기관이 말이죠. 자기 나라 국민, 특히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지지했던 대선 후보를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 이때 정보기관은 맛이 가도 보통 맛이 간 게 아니었죠. 예, 중앙정보부의 이런 정말 타락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또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타락, 최근에 2012년 부정선거 파문, 지금 한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 반성을 안 해요. 이 정보기관들은 말이죠. 한국만이 아닙니다. 자, 1974년 8월 8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이 물러납니다. 왜 물러나느냐 다 아시죠?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는 차원입니다. 몰래 엿듣고 이걸 정치에 활용하고 싶은 유혹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이 불법 도청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 물론 이 불법 도청만으로 닉슨이 궁지에 몰린 것은 아니죠. 거듭된 거짓말, 거듭된 그 허위 진술, 또 국면 바꾸기, 본질 흐리기,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IQ 테스트하는 이런 행태로 분노를 자아내게 해서 결국 닉슨이 물러나게 된 것인데요. 자, 당시 미국의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던 1972년 6월에 닉슨 측의 비밀 공작원들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이것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닉슨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닉슨의 지지율은 급락했습니다. 뭐든지 말이죠. 이 사건이 터지고 논란이 되면은 초기에 모든 사실을 다 이실직고하고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또 책임지고 이래야 하거든요. 근데 닉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려다가 어떻게든 이 국면을 한번 바꿔보려다가 결국에는 사태를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원 사법위원회는 탄핵 소추를 결의하게 되고요. 닉슨은 탄핵 소추를 결의하는 마당에 계속 눌러앉아 있다가는 잘릴 위기에 놓였거든요. 잘리기 전에 내가 그만두자.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였는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닉슨은 8월 9일 국무장관 키신저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부통령 포드가 38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지금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네, 불법 도청, 감청. 이거는 이명박의 소행이죠. 민간인 사찰을 또 지시했고, 민간인 사찰 파문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 뒤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의 불법 도감청 이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겠죠.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그 이후로 불법 도감청을 안 했느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국기문란에 아주 극치를 이루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서 불법 도감청은 일상화된 범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라 하겠죠. 예. 그 박근혜 정권 누구 덕에 또 이렇게 무엇 덕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누구 덕인지 무엇의 덕인지 이것도 둘 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 무엇의 덕이라 하면 바로 이제 불법 선거, 부정선거죠. 국정원이 또 경찰이 혼연일체가 돼서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합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국정원과 경찰의 수뇌부가 몸통이다. 책임져야 할 몸통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 소행이냐? 누가 지시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자 해서 요즘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본질을 흐리고 최대한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이런 작태를 보면서 이게 진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어떤 흐름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이 싱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모레지요. 토요일 저녁 7시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서울광장 앞에서는 이딴 식으로 정치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집약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도 안 하면 이거는 정말 미개한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8월 10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 모여서 국민들의 IQ를 테스트하는 이런 못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기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바른 나라를 세우자, 이런 취지로 이상한 나라라는 노래 들려드립니다.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연상되시죠? 가수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 지난 대선 선거 부정을 저지른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정권, 전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자리입니다. 외신도 아마 굉장히 주목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새누리당 정권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주목할 것입니다. 이 못된 정권, 불량 정권을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촛불 집회, 사람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권의 수준이 이러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줘야죠. 예. 8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날입니다. 당연한 조치죠. 닉슨을 미화할 이유도 없고요. 예. 미화할 이유도 없고요. 예.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물어올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이유를. 똑같은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은, 여긴 정말 묘한 나라.